옛 장례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횡성 회다지 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장례문화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평창군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가구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강소기업 육성하기 위해 지역 18개 산학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지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영주 무섬마을에서 외나무다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수시 여자만에서 생산되는 새 고막이 지리적 표시 수산물로 등록됐습니다. 수출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아이들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을 위해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미국 생태주의자인 존 뮤어는 때때로 산에 오를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계절을 느껴보라. 마치 햇살이 나무에 흘러들듯 자연의 평화가 당신에게 흘러들 것이다. 바람은 당신에게 상쾌함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며 그리하여 가을 낙엽 떨어지듯 당신의 근심 걱정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어느 동화에선가 읽었는데요. 크고 높은 산들은 마치 큰 창고처럼 그 안에 1년치 계절 날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걸 조금씩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근심 걱정도 떨칠 겸 한결 달라진 바람결도 더 가깝게 느낄 겸 자연과 함께하는 10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적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상여 소리인데요. 이 상여 소리 중에서도 횡성 회다지 소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무형문화재 지정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위안과 희망을 노래해온 횡성 회다지 소리. 횡성인들의 애환을 달래는 소리로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횡성 회다지 소리가 뜻깊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래 망자의 묘를 조성하기 위해 회를 섞은 흙을 다지면서 불렀던 회다지 소리는 망자를 애도하는 구슬픈 가락과 나문이들에게 희망을 북돋우던 흥겨운 가락이 어우러져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가 담겨 있지만 독특한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해왔습니다. 1984년 9월 23일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아 종합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회다지 소리는 그해 12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됐고 예능 보유자인 양중하 선생의 뒤를 이어 전수조교인 양지학 씨가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가 문화재로 다 지정된 지가 벌써 30년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장례 문화가 간소화되면서 또 화장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 매장 문화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 우리 횡성 회다지 소리와 그 상여 소리는 앞으로 문화와 예술적으로 다가선 발전을 하면서 또 이 문화를 전승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횡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횡성 소리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30주년 기념식은 9월 27일 토요일 횡성군 우천면 정금민속관 일원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0년 전 대통령상 수상 당시의 횡성 회다지 소리 원형 복원과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 소개와 함께 축하 공연과 마당놀이, 그리고 회다지 소리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대동 한마당과 체험 행사가 주민과 관광객이 어울린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아울러 소리를 주제로 한 강원도 지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조교들이 모여 무형의 울림, 문화재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소리 콘서트를 열어 상생과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횡성 회다지가 뜻깊은 30주년을 맞이해서 같은 무형문화단체로서 대단히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강원도 내에 많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러한 무형문화재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세계인들에 보여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횡성군은 아름다운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전통문화 보급과 횡성회다지 소리 체험 문화마을 조성 사업,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횡성회다지 소리 전승보존회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횡성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로 그 영역을 확고히 할 전망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는 그 지역을 가장 쉽게 알리는 지름길이라고 하는데요. 구슬프고도 흥겨운 소리로 지역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었던 횡성회다지 소리가 횡성을 알리는 소리, 횡성을 대표할 수 있는 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STV 전윤입니다. 횡성군이 10월부터 12월까지 희망택시 시범 운행을 실시합니다. 희망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데요. 주민들은 버스 요금만 내고 차액은 횡성군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행되는 희망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안흥 송한리, 둔내 궁종리 등 주민 89가구 19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택시 운행 손실금 전액은 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평창군에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많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질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 수질 검사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질 검사를 건너뛰는 가구가 생겨 평창군이 수질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현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있는 가정용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은 지하수 개발 및 수질 검사 비용을 주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하게 됐는데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제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용 먹는 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그 지하수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평창군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지하수 정기 수질 검사를 해야 하는 가구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면 5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수수료 지원 신청서, 청구서, 수질 검사 성적서 사본과 통장 사본이며 각 읍면사무소 또는 평창군청 환경과 수질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역 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각 읍면별로 변두리 지역에 약 360여 가구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구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활용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나오는 물이고 뭐 지하수고 하니까 막연하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이게 뭐 먹는 물 같은 경우 이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수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그런 거를 먹는 물의 안전성을 좀 더 담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수질 검사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은 가정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 영업용이나 또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에게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평창군 내 모든 가정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질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포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18개 산학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예비 창업자와 1인 기업 등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현장 투어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첨단 R&D 기관, 대기업, 대학, 금융기관 등 총 18개 산학 연구원 기관과 함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소개하는 대규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1인 기업, 신사업 발굴을 모색 중인 중소기업 등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분야별 관심 사항과 지원 내용을 꼼꼼히 체크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물론 R&D 기관 현장 투어에도 참가하는 등 열의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강덕 시장은 직접 상담 부스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전략과 기업 지원책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지속적인 기업 지원과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영주 무섬마을에서 외나무다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섬마을은 전통과 현재가 공존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물론 가을 정취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섬마을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축제 프로그램과 음악회, 전시회, 체험 행사 등 무섬마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선조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외나무다리 행렬과 전통 홀례, 사겨 행렬의 재현 행사는 선조의 자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양반집 구조인 미음자형 고택들이 자리하고 있는 무섬마을은 전통 주거 민속 연구 가치는 물론 산교육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축제 기간 내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섬마을은 지난해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가지정 문화재의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여수시 여자만에서 생산되는 새고막이 지리적 표시 수산물로 등록됐습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도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를 위해 도입됐는데요. 이번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인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자만 일대에서 생산되는 새고막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 수산물 제20호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에 이어 현재 여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출용 대류 생산, 지정해역 설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여자만 새고막의 해외 수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들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크게 증가해 여수시 보건소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패류 섭취 후 이틀 내 갑작스런 몸살 감기와 수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바닷물이 피부 상처에 접촉되면 감염된다며 어패류를 끓여 먹고 피부 상처가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만성간염 등 고위험군인 간질 환자와 습관성 음주자, 당뇨병 환자 등은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생활, 빠르고 편리하지만 왠지 삭막한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과거 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마을 만들기 시민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4월 모집한 시민계획단과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천시 마을 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 결과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마을 만들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동네 단위의 마을 리더와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시범마을을 선정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종의 모델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시는 현재 전국 최초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계획에는 정책 방향, 종합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지원 체계 등을 담을 예정이며 계획 수립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올해 처음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공모를 실시해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때 힘든 점 중 하나가 바로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근처에 다른 가족이나 믿을 만한 이웃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처해지기 마련인데요. 부천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최근 원미구 상동의 복사골 문화센터 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 기관으로 정하고 10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말 그대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나 급한 일로 단기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6에서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대상으로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며 맞벌이형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회원 가입한 후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하면 되며 이용료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시간당 4,000원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에는 기존 종일반과 별도로 시간제 보육 전담반이 구성되고 교사가 배정되며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관련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 아마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해서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기 좋은 장소는 바로 숲인데요. 숲은 나무뿐만 아니라 수많은 풀과 꽃들, 그리고 곤충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커다란 생명차라 할 수 있습니다. 포항 어린이숲 체험관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동화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신기한 생명체가 가득한 숲 체험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포항 시내에서 차로 20-30분이면 도착하는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잔디밭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입장료와 주차비가 없어 하루나 반나절 가족 나들이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소리, 자연의 향기.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은데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은 예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부서졌던 공간을 포항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한 체험교실이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도움산에다가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곳에다가 조성을 하게 됐는데요. 유아들이 올해 같으면 한 68개 기관 한 5,3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 도움산 유아숲 체험원에 와서 여러 가지 숲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11월까지 운영되는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숲 체험뿐만 아니라 숲 태교 교실, 찾아가는 학교숲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쉽게 숲을 느낄 수 있는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에서 자연과 함께 교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치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체험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떤 체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각 기관별로 3차 시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1차 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숲을 익히고 숲을 알게 하는 숲 경험 1차 시 숲 산책길입니다.
숲 산책길. 그럼 숲 산책을 하면서 어떤 거를 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숲길에서 볼 수 있는 나무나 꽃들, 식물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열매나 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곤충, 열매 등을 재료로 하는 주제놀이형 프로그램과 맨발 걷기, 소리 숨바꼭질 등으로 구성된 자유놀이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 아이들의 호응도도 높은데요. 아이들만큼이나 순수하고 너무 아리따운 우리 선생님. 네,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작년에도 여기 참석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양덕산 위주로 체험을 하러 다녀보니까 이렇게 멀리 와서 선생님, 숲체험 선생님이 계셔서 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신청을 한 거였군요. 네. 아이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네. 아무래도 매주 가재요. 정말요? 네. 그럼 매주 오시면 어떻게? 매주는 올 수가 없어요. 아, 신청을 해야 돼서. 안타깝네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좋아요. 네, 막상 와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더운데도 시원한 공간에서 숲과 가장 가깝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없는 생물이라든가 곤충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식물 도감에서만 봤던 열매를 직접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지금 한 손 가득 뭔가를 들고 계세요. 네. 이게 뭔가요? 네, 도토리 종류별로 도토리 깍지와 도토리를 주었어요. 야, 도토리가 종류별로 이렇게 있구나. 밤도 있다, 그쵸? 네, 여기는 오다가 밤이 떨어져 있길래 아기가 죽은 거예요. 와보니까 들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계절별로 와도 다 좋은데 가을이라서 여러 가지 열매를 애들이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 숲속을 산책하다 보면 체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새로운 인성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오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 숲 체험. 도심 속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오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을 하셨다면 이곳 도움산 숲 체험원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안면도 백사장에 대하는 청정 지역을 자랑하는 태안군 연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입니다. 이곳의 대하는 담백하고 맛이 뛰어나 누구나 한 번 맛보면 순식간에 애호가로 변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태안군 안면읍 창길이 백사장항에서 열립니다. 안면도 백사장항 축제장으로 가는 길가에 활짝 핀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한층 더 자아내는데요. 축제에서는 맨손 대하잡기, 갯벌 체험, 수산물 중량 맞추기와 같은 특별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트럼펫 공연과 관광객 장기자랑이 준비되어 있으며 관광객 노래자랑 대하가요제, 힐링 콘서트, 대하 부르기 용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자연산 대하 어획량이 2~3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에 방문하셔서 가을의 풍경과 먹거리를 한가득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화재배의 역사가 담긴 창원시 마산은 국화재배에 알맞은 토질과 온화한 기후 등으로 현재 전국 재배 면적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마산항 제1부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프린지 공연, 국악 공연, 가을 음악회가 열리며 국화 분재 키우기, 지역 공예품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국화가요제, 국화 백일장, 꽃그림 대회, 전국 플라워 경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창원 조각 비엔날레,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마산항 해양 스포츠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화 한 줄기에 천사 백송이 꽃을 피운 천양 여심이 소원을 빌어주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취미로 노래 작곡을 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취미에만큼은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꼭 시간을 낸다죠. 그런데 꽤 많은 노래를 만들다 보니 저절로 깨우쳐지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의 곡을 쓸 때는 처음에는 최대한 무심한 듯 시작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철저히 의식적으로 작업해야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의식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그 부담이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좀 무심한 듯 내가 아니라 일이나 시간이 알아서 시작하듯 자연스럽게 두고 그러다가 차츰 속도를 내서 뒤쪽으로 갈수록 더욱 확실하고 세심하게 뭔가를 해내는 것. 새로운 일주일도 그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